네, 오늘은 최근에 핫한 빌라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네. 특히 이제 빌라왕 피해자분들이 피해자분들.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빌라왕이 뭔가요?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. 빌라왕은 말 그대로 빌라왕이죠. 그쵸. 빌라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. 막 2,000채 갖고 있다 이런 분들, 저희 한 채도 없는데 그렇죠. 2,000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. 일단 기본적으로 무자본으로 여러 개를 갭 투자 방식으로 빌라들을 쫙 매입을 하는 거죠. 그쵸. 결국 이제 자기 자본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빌라를 쫙 모아서 사실 이제 시세가 이제 올라가고 부동산이 호황기인 경우에는 이제 큰 돈을 뭐 벌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완전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그쵸. 결국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빌라왕의 어떤 본질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먼저 피해자들이 이런 경우에 빌라왕 뭐 특정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대인을 이거 전세 사기다 하고 사기로 고소하면은 처벌을 받을까요? 집주인이?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범죄고 고의가 있어야 되죠. 난 이거 당신한테 처음부터 보증금 돌려줄 의사도 없었었고 그냥 한마디로 보증금 받아가지고서는 먹튀할 거야 라는 의사로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은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뭐 당시 또 부동산 계약할 때는 장래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는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게 좀 처벌이 쉽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최근에 이슈가 된 빌라왕의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사실 이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약간 정황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 일당들이 좀 이제 밝혀지면서 그렇죠. 이게 이제 사기로 처벌을 받고 이러는 거지 사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기로 고소한다고 사실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진 않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. 빌라왕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좀 다르죠. 일당들이 잡혔고 처벌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도 그 사람들이 자력이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 않죠.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신다 하더라도 어차피 세입자분들은 가장 원하시는 게 이거 전세보증금 내가 평생 그렇죠. 일해서 모은 돈인데 이거 돌려받는 건데 돈 받고 싶은 거죠. 사실 그거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지가 않아요. 그래서 형사적으로는 어렵고 네.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봐야 되는데 전세금 못 받았다 하면 진행하는 게 첫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그렇죠. 그런 다음에 지급 명령하고 이제 이거 경매에 넘기는 거잖아요. 경매에 넘겼을 때 어떤가요? 경매에 넘기더라도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돈을 못 받는다고 봐야겠죠.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를 한다고 해서 한 번에 이제 낙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면 금액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요.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빌라왕들 같은 경우 세금도 전혀 안 냈기 때문에 세금이 이제 우선해서 변제를 받거든요. 그럼 사실 굉장히 저가에 낙찰이 됐는데 거기서 경매 비용 빠지고 세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받게 되면 사실상 건질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. 좀 약간 이제 수치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예를 들어서 원래 집값이 1억 5천이었는데 1억으로 떨어졌어요. 그리고 이제 내가 전세금 들어있는 거 9천이었고 그럼 이게 경매가 1억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1억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배당해주는 사람이 전세권자 이제 임차인일 거잖아요. 근데 9천만 원을 나한테 먼저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앞서서 경매 비용이라든가 그쵸? 그렇죠. 그런 다음에 현재는 당해세라고 말하는 각종 세금들 먼저 다 빼고 그런 다음에 남는 돈을 임차인한테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매 1억에 낙찰이 됐는데 뭐 세금이라든가 경매 비용 다 합치니까 한 5천 정도 나왔다. 그러면 나는 전세금, 임차금, 임차보증금 9천만 원 중에 5천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럼 나는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 경우에 임차인은 나머지 4천만 원을 경매 받은 사람한테 다시 이거 내 4천만 원 나 아직 다 못 받았으니까 내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새로운 경매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1억짜리 집을 1억 주고 경매를 받았는데 임차인한테 4천만 원을 추가로 더 줘야 되면은 나는 이 집을 1억 4천에 사는 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아무도 경매를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. 거죠. 그러니까 경매를 해도 계속 유찰되고 그러니까 경매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설령 이게 0원에 나왔어요. 빵원에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빵원에 사봤자 어차피 기존에 있는 임차인한테 이거 돈 다 줘야 되니까 사실상 빵원에 사야 수지타산이 맞을까 말까 한데
때문에 사실 빵원에는 경매가 안 나오죠. 왜냐하면 그렇죠. 네. 법원에서는 이제 그 경매 비용이라고 하죠. 그것마저도 나오지 않겠다 싶으면 경매를 취소시켜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경매가 나오는데 경매를 낙찰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낙찰받고 들어가 봐야 세금 떼고 하면은 임차인한테 돈 또 줘야 되는데 내가 뭐하러 들어가 그렇죠. 이래 버리니까 아무도 낙찰받지 않고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속 그 집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빌라왕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당해세에 우선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그거를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아무런 얘기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지금 당장은 대응책이 마땅히 있지가 않아요. 그런데 김은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금보다 당해세라는 세금이 무조건 먼저 배당이 되도록 현재 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이제 개정 중이잖아요. 세금보다 보증금이 먼저 배당받을 수 있게 법이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낙찰받을 사람들도 분명 나올 거고 하기 때문에 법 개정에 따라서 좀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빌라왕 피해자들의 대응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말씀드리자면 형사적으로 고소하시고 빌라왕 어떤 그 주범들이 처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형사 합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민사상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많은 보증금을 다 돌려줄 만한 돈은 없을 거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크게 실익은 없어 보이고 결국 남은 거는 이제 경매하는 것 뿐인데 경매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해봤자 어렵고 좀 약간 법 개정 이후에 경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익이 있다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금 굉장히 사실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국가적으로 조금 도움을 줘서 좀 네.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. 네, 제가 봤을 때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, 사실. 네. 요거 관련해서 또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법무법인 A파트에서 사기꾼 백서라는 전자책을 작성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. 열심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사기 피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 용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? 그렇습니다. 네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한 것 같은데.